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버라이어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은 오늘도 혼조세였습니다. 증시는 나스닥을 위주로 조정이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한 불장이죠. 비트코인이 전고점 저항 영역을 완전히 뚫어내며 7만 달러대에 안착하는 모습과 함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 가자면 한때 높아졌던 금리 전망치가 다시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60%의 확률로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고요. 연말에는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준의 예측인 2차례나 3차례 금리 인하보다 훨씬 급진적인 예상인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CPI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 CPI는 최근 몇 달간 거의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고물가에 대한 경고를 보내왔었는데 이번 달에 드디어 의미 있게 하락할 것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어야 위험자산 시장이 확실하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는 한데요. 사실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독주했던 반도체주 위주로 조정이 나오면서 이게 전체 시장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들이 AI 관련주들이다 보니 이들의 기세가 꺾이면 전체 투심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AI는 단기적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들의 단기 조정이 끝나게 될 때 다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드디어 전고점의 저항 영역대인 69,000에서 7만 달러의 저항 범위를 완전하게 뚫어내고 장중에 72,000달러도 돌파하면서 7만 달러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화로도 무려 1억 원을 돌파하면서 1비트코인이 1억 원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만 아직 완전하게 7만 달러대를 굳힌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항 영역 돌파 후에 며칠 이내로 되돌아오는 거짓 돌파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적어도 72,000에서 73,000달러 범위 이상에서 확실하게 마감이 될 때 저항 영역을 100% 돌파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대로 7만 달러 돌파를 지켜낸다는 가정하에 비트코인은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불장의 시작은 전고점을 돌파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는 레이스를 시작하기 위해 스타트 지점에 모여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 신호가 울리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대로 저항선을 완전히 뚫어낸다면 이제 위로는 실질적인 저항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만 달러라는 거대한 심리적 저항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ETF들에 의한 순유입 금액과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ETF로 1달러가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50달러 오르는 50배의 승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ETF로는 하루 평균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죠.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반감기로 예상되는 4월 20일경까지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11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반감기까지 10만 달러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는 38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약 한 달하고 일주일 후면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모멘텀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반감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금리 인하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반감기 이전에 이미 전고점을 뚫었죠. 이 기세가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현물 ETF입니다. 현물 ETF는 현재까지 약 40거래일 동안 무려 100억 달러,
18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이게 대략 하루 평균 4,500개 정도 수준인데요. 이것은 비트코인 하루 생산량인 900개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죠. 또한 이러한 추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보여준 엄청난 파괴력을 생각할 때 역대 최강이었던 6주차에 버금가는 자금 유입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현물 ETF가 끝이 아니죠. 앞으로 더 거대한 게 다가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는데 크게 일조한 소식 중 하나가 영국에서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ETN이 출시될 것이란 소식이었습니다. ETN은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현물 ETF와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상품이지만 어쨌든 유럽 최고의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서도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콩에서도 늦어도 2분기에는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이 유럽의 금융 허브라면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입니다. 영국과 홍콩에서 모두 비트코인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유럽과 아시아의 거대 자금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2달 전 현물 ETF가 출시된 미국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거대 자금은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물 ETF로 투입된 자금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 투자 고문, 패밀리 오피스, 헤지펀드, 벤처 캐피털 펀드 등의 발빠르게 자금 운용이 가능한 조막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진짜 큰 손들은 아직 ETF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제부터 이 큰 손들이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그리고 그 시기는 이번 2분기, 그러니까 반감기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4월에서 6월 분기에 이 대형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의 독보적 1위인 블랙록에서조차도 아직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들에서 비트코인을 포함시키지조차 않았으니까 말 다 했죠. 그런데 이런 블랙록이 드디어 자사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 반감기와 금리 인하, 거기에 더불어 ETF를 통한 진짜 대규모 채택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모멘텀도 실은 예고편 정도에 불과하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울트라 하이퍼 슈퍼 사이클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대부분 금과 같이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자산들의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으로 재할당되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입니다. 하지만 대형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2분기부터는 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들을 포함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트코인으로 재할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것은 채권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 시장에서도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재할당이 이루어집니다. 채권 시장의 규모는 미국만 해도 50조 달러가 넘고요. 주요 국가들 몇 개만 합쳐도 100조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300조 달러 규모죠. 이 거대한 시장에서도 향후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모건 스탠리의 25%, 블랙록의 28%와 같은 20% 이상을 말하는 기관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극도로 보수적으로 1%만 잡아줘도 3조 달러죠. 지금 ETF로 겨우 100억 달러 들어왔는데 가격은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100억 달러의 300배인 3조 달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 거대한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일머니죠. 그런데 이런 기름 형님들이 최근 엘살바도르와 접촉이 잦습니다. 카타르에 이어서 사우디에서도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그럼 이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축구 얘기했을까요?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형 기관들에 이어 영국에 이어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 이어 오일머니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땐 비트코인 공급과 수요 균형에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감기가 진행되고 나면 또 한 번 이렇게 꺾이죠. 그런데 대형 기관들의 유럽에 아시아에 중동까지 참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상상하기가 싫어지네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드디어 은을 뛰어넘어서 상품 시장 2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틈날 때면 이 둘의 순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역전될 것이고 그건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수천 년간 금에 이어 절대 부동의 2위 구매력 저장소였던 은이 탄생한 지 겨우 15년 된 비트코인에 무너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의 한 장면이죠. 여러분은 지금 후대에 역사적 사건으로 불리게 될 모습을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예언을 더 하겠습니다. 실은 제 첫 번째 책인 돈의 규칙에도 이미 적었던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이 결국은 금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2030년 이전에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금과 같아질 때의 가격은 약 70만 달러, 한화로는 10억 원이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죠? 예전에 비트코인 1억 원 얘기를 했을 때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비트코인의 위치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금을 뛰어넘게 되는 건 그냥 정해진 미래일 뿐이고요. 그 이후로도 비트코인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애플, 엔비디아 같은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과 같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들과 동등한 수준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수백조 달러 규모로 시가총액이 커지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당연히 100억대가 되겠죠? 앞에서 말한 10억조차 거쳐가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빠르면 20에서 30년 이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제 막 1억 원을 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투자자는 항상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로 부의 계층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는 기회는 언제나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혁의 틈바구니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틈바구니를 정확히 포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